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정말 정신 없었는데요. 이 마감의 정석을 꾸준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소나기를 잘 피하셨을 거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으면서 지금 계좌가 꽤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형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쯤 되면 자랑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님 있잖아요. 어제 이 시장이 반등할 때 뭘 보면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에 딱 세 가지 골라주셨잖아요. 조선, 방산, 제약바이오. 그때 제약바이오가 여기에 끼나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약간 했는데 질문을 안 드렸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보면서 오늘은 좀 자랑하셔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지금 시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를 선을 2개를 긋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하겠지만 2450에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2350에 선을 긋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종합주가지수 2450에 선 하나 그어요. 그리고 그 아래 2350에 선을 그어요. 그러면 2450은 우리나라 12월 결산법인들이 50조 정도 버러스트의 밸류고 2019년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급락하면서 최악의 이 밸류를 받았었던 이 최악의 성적표가 있었던 시점의 밸류입니다. 그거를 지수로 환산시키게 되면 2450이거든요. 좀 숫자를 제시해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이익이 반토막 그 당시에 났었고 SK 하이닉스는 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20조 벌던 기업이 2조 벌고 이랬던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업들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배터리도 있을 거고 바이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금융지주 실적들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제가 다 치워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딱 정점에 있는 거 딱 하나만 꼬집어내서 그걸 가지고서 밸류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상장사 이익이 800개가 넘는 기업이 다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이 워낙 절대적이니까 내 관점에서 말고 해외에 있는 투자가들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기업이 제일 돈 많이 벌지? 반도체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글로벌 기업이지. 그러면 걔네들 보고 그냥 밸류를 매기면 되겠네. 외국인들의 시각은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방구석에 앉아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자주지할 수 있는 저들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50은 결국은 꼬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2350은 아직 우리가 반대매매나 신용청산이 안 나오니까 이건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세요.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사면 돈을 못 벌어요.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소고기가 맛있어도 여러분 한우가 맛있어도 여러분 킬로그램당 5만 원 하거나 그러면 안 사 먹어 사람들은. 근데 특별 이벤트 선착순 100명 15,000원 에이플풀 포통십 다 간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상시에는 안 가다가도 할인 이벤트를 하면 가요. 근데 그 기간이 계속 길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평상시에는 소고기 안 먹었는데 한우 에이플 막 50% 할인 70% 약속 다 취소하고 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사람 안 사. 그러니까 일부러 적정 주가가 8,0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일부러 6,000원을 빼는 거예요. 그게 반대매매 신용청산인 거고. 요게 3주 정도가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2008년도 이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확률이 한 80% 이상 넘으니까 이걸 제가 활용해보자. 그래서 2350 이하에서는 사는 거다. 우리가 저점은 모르니까 나눠서 사는 거죠. 슬라이드 쓸듯이. 그래서 2350 이하에서는 뭘 담아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뭘 담아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뭘 담아야 되냐면 방산주,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뭐 하나시스템 이런 주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주선, 삼성중공업.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여러 번 많이 추천드렸죠. HD,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대표적인 기업. 여기 이제 엔진도 괜찮아요.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하나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너무나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ADC 하면은 ABL 바이오, 리가캠, 저는 이 주 종목 위주로 추천드렸었죠. 그다음에 알테오진 같은 애들이 있을 거고, 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바, 에스티판, 코싹 이런 애들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쪽에서 지금 히트치고 있는 페트론, 인벤티지, 올렉스 이런 좀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을 우선순위로 2350에서 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유도 알아요. 왜? 이유가 뭐야? 또 질문해야 돼요. 왜? 실적이 좋아서? 업황이 밝아? 아니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 X. 알겠어요? 그거 아무 이유도 안 돼요. 그냥 돈이 거기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게 다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3개월, 6개월 뒤에 그 뉴스는 나중에 알 거예요. 돈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돈길을 거기가 열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350에서는 딱 3개, 방산, 우주항공도 아니라고 했어요. 방산, 조선, 바이오. 이야기했죠? 이게 지금 돈길 열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돈길 열었어요. 이거 없잖아? 계속 소외받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편입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 4일 정도 됐죠? 그죠? 그럼 2350에서는 방산, 우상공, 조선주가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그냥 제 논리지만,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논리적 근거나 그럴듯한 자료를 원할 거 아니에요. 자, 트럼프 2.0 시기는 트럼프 1.0의 강세 버전인데요. 여러분 이 관세와 관련된 거 잘 한번 생각을 해요. 관세라는 건 사실상 전쟁이잖아요. 경제 전쟁인데, 지금 트럼프는 이 관세를 가지고서 자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길들이겠다가 목적인 거지. 미국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달러 이 패권의 지위를 잃게 될 거라는 거를 모를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알아요. 뭐예요? 협상용 카드인 거예요. 근데 상황을 지켜봤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관세를 이야기했었을 때 나한테 순응하는 자와 그 다음에 나한테 그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 무슨 말인지, 내가 너 이렇게 할 건데 너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양보할 수 있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태도를 보일 거야. 그래서 이 관세와 관련된 태도 입장 변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중국이 타켓이온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관세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혼자서 싸우는 이런 식으로 펼쳐졌다가 지금은 중국을 가잖아.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자기들 조선이 부족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최종 목표였던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주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데 대한민국 조선주 너희들이 쓸모가 있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어서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바이오, 생물보안법 다시 국가보안에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오 쪽 관련된 규제나 이런 조치들이 지금 중국이 몰라보기 따라오고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산시설이나 이런 건 아주 부족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 플랫폼 어떻게 비펌아들이 다 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한국인들 있잖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바이오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다음에 방산주는 방위비 분담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 믿고 있다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전 세계 입장에서는 방산 관련된 걸 키울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2350에서. 미래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트럼프 2.0 이 불확실성 시장의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필요해, 바이오 필요해. 그다음에 세계 각국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인 거야, 여러분. 얼마? 7조 되는 시장에서는 이쪽이 먼저인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시장에서는.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이게 먼저인 거야, 여러분. 자, 그다음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됐어. 반대매매나 신용물량 좀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350을 회복해서 이제 2450 요 부근에 이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럼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 나 좀 도와줘 이거예요. 이제 나 좀 도와줘. 2450 돌파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줘 이거야. 너희들끼리만 갈 거야? 시장에 관련된 이 자금이 7조밖에 없어. 그러면
바이오나 방산주나 조선주만 계속 가요, 여러분. 돈이 7조, 막 6조, 8조 이 정도밖에 자금 안 늘면 특정 섹터로만 가요. 딴 데 싹 다 왕따다. 그 다음날 2% 올라가면 그 다음날 2%다 빠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잘 봐야 돼요. 거래대금이 만약에 7조, 8조 정도 되면 이 세 개의 섹터에서만 계속 수익이 나겠구나. 없으면 진짜 힘들겠구나. 배터리 2년 동안 소외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거래대금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대금이 만약에 10조, 12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뭘 봐야 돼요? 얘네들 세 마리 말고 반도체. 자, 제가 뭘 얘기했어요? 반도체라고 콕 집었죠? 배터리 얘기했어요? 자동차 얘기했어요? 반도체 얘기했지. 수출줄 얘기 안 하죠, 지금. 반도체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지금 현재 7조 요 수준. 이 세 마리의 플러스 알파가 뭐가 움직여야 된다고? 자, 다시 따라해봐요. 뭐라고? 반도체. 반도체가 붙어야지 2,450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원전주, 전력주가 따로 붙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붙잖아? 그럼 다시 받고 밀린다고 보셔야 돼. 그러면 또 다시 2,350하고 2,400이 열리는 겁니다. 포인트 잘 잡히죠, 여러분? 제 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주말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하시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정규 공개 방송 하죠. 토마토 투자자문 유튜브에서 이제 토마토 투자자문 검색하시면 거기서 제가 이제 만나서 그때는 종목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이고요. 저녁 9시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는 김정수 운영역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감의 정서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